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씨.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한쪽씩입니다. 알겠죠? 알죠?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쪽 있죠, 그죠? 두 쪽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원자량, 분자량, 몰수, 화학 반응식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화학적 개념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 있단 말이죠. 그 조각 나 있는 걸 이제 합쳐야 돼요. 그게 들어가기 전에 기본 용어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개념들을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하나하나 뭉쳐서 들어갈 테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원자에 대한 얘기. 일단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자가 두 가지로 쪼개지죠. 뭘로 쪼개집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로 쪼개져요. 맞죠?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로 쪼개져요.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신 거였죠? 자,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질 때 양성자라는 건 플러스 전하량을 갖고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원자 핵이 핵 전하량 플러스 갖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배워요.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전기적 중성이다 라는 말이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그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맞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이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의 대표 주자가 누구야? 양성자지. 양성자 수랑 전자의 전하량, 즉 마이너스 전하량은 전자의 수지. 맞냐?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 아니냐? 그지?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을 때 원자 핵과 전자 중에 누가 움직이니? 그지? 요 새끼는 이동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움직이는 새끼는 핵이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놈의 캐릭터를 결정할 때는 양성자 수가 캐릭터를 결정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양성자 수가 뭐가 된다?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이건 안 바뀌니까 죽었다 깨나도. 그지?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을 가지고 표시할 때, 이 원소를 표시할 때 여기다 쓰는 게 원자 번호야. 됐지? 요 위쪽에 쓰는 게 질량수야. 그려 안 그려? 맞아 틀려. 맞지? 맞을걸? 대답 잘해 이 새끼들. 질량수야. 그러면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다고? 양성자 수랑 똑같다고. 맞지? 그러면 양성자 수가 원래 원자가 중성이라면 이온이 아니라면 전자 수하고 똑같지. 맞냐? 무슨 말이지? 됐지? 그러면 질량이라는 놈과 질량수의 개념인 건데 요 개념을 하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기억하건대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누가 차지한다고? 핵, 이 새끼야. 핵이 차지한다고. 그러면 원자 핵은 누구로 돼 있다고? 양성자랑 중성자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질량값은 몰라도 양성자, 중성자 개수를 알면 질량을 비교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졸라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질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뭘로 바꿨냐? 질량수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맞냐? 그러니까 질량과 질량수는 같은 말이냐? 아니냐? 아니야! 이 새끼야! 질량은 실제로 갖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걸 다 표시하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질량수라는 개념은 비교야. 한마디로 비례 반비례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질량수라는 말은 이 양성자, 중성자 수의 개수비가 아니겠는가? 됐냐?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질량수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번외로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써 있다. 그럼 뭐냐? 이건 전하량이지. 이온 표시할 때 여기다 쓰지. 그지? 그럼 여기에 숫자가 있다. 그럼 뭐야? 원자의 개수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귀퉁이마다 쓰는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거지. 됐소? 안 됐소? 뭐가 돼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됐냐? 뒤에서 내가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통합과학 때도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 이쪽에다 쓸까요? 예를 들어 수소라는 놈이 1에 1짜리 수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1에 2짜리 수소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에 3짜리 수소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 2번은 동위원소, 이거 동위원소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서 또 정리할 거지만 일단 여기에 기준으로 보시면 양성자가 1이요. 맞죠? 중성자가 1, 2요. 맞지?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건 1, 2, 3이 된 거예요. 됐냐? 그럼 잘 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을 니네들이 끄집어내야 돼. 이 새끼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아하, 양성자 수는 같다. 맞지?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양성자 수는 원자의 성격을 결정짓는 거지. 맞지? 그럼 양성자 수가 원자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얘나 양성자 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지.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 얘기야. 같으니까요.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졌지. 그럼 무슨 얘기냐? 점점 뚱땡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됐어요? 됐어요? 할 수 있죠? 이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은 뒤에서 내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고 얘는 중수소라고 부르고 얘는 삼중수소라고 부르지. 됐냐?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뜻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빅뱅 이론에서 핵합성을 했을 때 누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지. 그게 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동위원소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소든지 간에 동위원소는 존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완전히 넣어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개념적으로 완벽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온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온으로 넘어가는데 잘 기억해놔야 된다. 이온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이제 세 번째지. 이온으로 넘어간다. 이온. 자, 이온은 원자가 이 원자라는 새끼가 이온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자가 이온이 될 텐데 이온이 될 때 어떤 놈은 양이온이 되고 어떤 놈은 음이온이 된다 이거야. 맞지? 그럼 양이온이 되는 새끼는 뭐야? 전자를 잃으면 되지. 그래야 안 그래? 맞지? 음이온이란 놈은 전자를 얻으면 돼. 맞지? 왜? 왜 전자를 잃고 얻어? 에? 심심해서? 하고 싶어서? 뭐야? 왜 전자를 잃고 얻냐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여기서 용어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최외곽전자. 됐어요? 최외곽전자는 다 배운 거야? 배운 거 정리한 거야? 보의 원자 모형에서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이걸 최외곽전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는 뭐야? 그치? 무슨 얘기냐? 최외곽 전자이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애. 됐어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기율표 쓰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야? 자, 그치? 그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옥텟 규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원자의 안전성을 얘기해요. 원자가 안정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안정해지느냐? 첫 번째 껍질은, 그치?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안정한 거고, 두 번째 껍질 이상은 전자가 8개 있어야지 안정하다. 이게 옥텟 규칙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 전자 껍질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냐? 기본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의 기본식은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양이온 M이라고 있는데 이 새끼가 M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M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온화식이야. 만약에 음이온 A라는 놈이 전자를 하나 받아서 얘가 A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게 이온화식이야.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럼 몇 개 왔다 갔다 하는지 따라서 2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니네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긴 뭐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온을 만들게 되겠지. 이온을 만들게 되겠지. 이온을 만드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주기율표 상에서 정리하는 건 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일단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나누잖아요. 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양이온이 되죠. 그려 안 그려? 그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되죠? 그려 안 그려? 맞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 두 개로 여러분이 캐릭터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요. 단 뭐라고요? 이건 단 원자 이온일 경우, 즉 Mg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g는 2 플러스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는 예외니까 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N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덩어리로 다니는 새끼들 있죠? 다원자 이온. 한 덩어리로 붙어서 이온이 되는 새끼들. 자, 그런 새끼들이 누구예요? OH 마이너스. 얘 이름 뭐야? 뭐이 그지 새끼야? 수산화 이온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 이름 안 써줄 거야 이 새끼. 나중에 하라고.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 누구야? 무슨 이온이야? 탄산이온. 맨날 콜라 사이다 처먹잖아. 그 다음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이제 좀 오냐 이 새끼들아? 자,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누구야? 황산이온.
CH3COO 마이너스 산이온. 이 그지 새끼 아세트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가제트냐? 아세트산 이온 알겠냐? 수소 빠진 거. 알겠어 모르겠어. 그지? 이거 말고도 좀 특이한 게 또 있죠. PO4 3 마이너스. P가 뭐야? 누구야? 인산이온 이 새끼들아. 여기 황산이라며 이 새끼야. 그걸 못 읽냐 이 새끼들아. 그 다음에 특이한 놈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야. NH3는 분자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원자 이온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얘네들을 정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할 텐데 그거 할 때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쓰세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에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주기율표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쓸게요. 주기율표. 이거는 화학을 한다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되뇌이면서 따라와. 이렇게 됐죠. 수열레벨 펜탄지드 플레 남아 유기린 황염화 칼카. 됐죠? 20번까지 다 외우죠, 그죠? 수열레벨 펜탄지드 플레 남아 유기린 칼카. 이것만 다 외우시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세로로 보는 걸 뭐라 그래? 그지? 족이야, 족. 족은 세로줄이야. 세로줄. 그래서 얘가 1족, 맞죠? 2족. 얘 몇 족? 13족이야!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안 배우잖아, 여기 지금. 그지? 3족부터 12족까지 안 배우지? 이거는 니네들이 화투가도 안 배워. 왜 안 배우냐면 우리 주기적 성질이 있잖아. 그 주기적 성질이 안 맞아. 예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전이원소라고 하거든. 얘네들은 전이원소. 전이원소는 주기적 성질이 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써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1쪽부터 18쪽까지 있지만 우리는 1, 2, 13, 14, 15, 16, 17, 18 여기까지만 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주기로 봤을 때 첫 번째 줄 1, 2, 3, 4 쭉쭉쭉쭉쭉 해서 몇 주기까지? 얘기를 해, 이 새끼야. 주기는 가로줄. 가로줄이고 얘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 껍질에 채워 있는 전자수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원자 번호가 얘가 1번, 맞죠? 얘가 2번, 얘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야. 그래서 주기율표를 나타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지. 그럼 잘 봐봐. 이 2주기 새끼를 잘 보란 말이야. 이 2주기 새끼에서 이 원자 번호에다가 안쪽 껍질에 2개 다 들어갔지. 그럼 원자 번호에서 마이너스 2를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이게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야. 됐냐?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수가 되는 거겠지. 화학계로 같이 차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3주기야. 그럼 첫 번째 2개 채우고 두 번째 8개 채웠지. 그럼 그 다음 거부터 채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개, 8개 이렇게 채운다며. 그럼 전자수가
뭐 3개, 4개, 11개, 12개, 13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뭐 안에 2개 채웠고 바깥에 8개 채워서 10개 됐잖아. 그럼 얘는 11개니까 바깥에 하나 채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에다가 빼기 10을 하면 원자과 전자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1쪽 자,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원자과 전자가 1쪽에 있는 새끼들은 1이 되고, 맞지?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5, 얘는 6, 얘는 7, 얘는 빵! 왜? 이 18쪽에 있는 새끼는 다 바깥에 다 차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껍질, 즉 주기를 보니까 이 주기라는 놈은 뭐랑 같은 거요? 껍질하고 같은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족이라는 놈은 세로줄이고 1에서부터 18쪽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족이라는 놈은 뭐랑 같다? 원자과 전자수랑 같다 이것이. 맞죠? 그 다음에 주기라는 놈은 가로줄이면서 1주기부터 7주기인데 보니까 전자 껍질수랑 같다 이거지. 맞지? 아까 원자과 전자수는 뭘 결정해 준다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같다 이거이가. 그러니까 1족은 1족대로 2족은 2족대로 13은 13족대로 같은 족이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고. 됐냐? 그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냐? 1족, 2족, 3족 즉 이런 18족 같은 새끼들도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이거지. 됐냐? 같은 족으로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를 경계로 했을 때. 됐어요? 붕소와 규소를 경계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붕소와 규소를 경계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로 가는 요걸로 해야 되겠다. 자, 오른쪽 위로 가면 얘가 비금속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 그럼 반대쪽에 있는 새끼는 뭐예요? 금속성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이쪽으로 가면 금속성 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냐? 자, 그러니까 비금속과 금속에 대한 차이점을 잘 익혀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성이 크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완벽히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금속과 비금속이 나누어지잖아요. 얘도 비금속이에요. 그럼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죽을래! 여기 빠져있다 그랬잖아 이 새끼야! 금속이 졸라 많지! 여기만 보고 비금속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냐? 확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성이 크다는 말은 뭐랑 같은 거냐? 그 얘기는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금속성 크다라는 말과 비금속성 크다라는 말은 반대말이겠지. 그치? 두 개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지. 그러니까 금속성 크다를 정리하면 이건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맞죠? 금속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 쉽다야. 전자를 잘 잃으니까 얘는 양이온 되기 쉽다야. 됐냐? 그럼 전자를 잘 잃으면 산화냐 환원이냐? 그지? 산화되기 쉽다야. 그리고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산화되는 애는 환원제라고 부르지. 그래서 환원제 또는 환원성. 환원제와 환원성은 산화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그러면 금속성이 크다만 정리를 해두시면 얘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속성이 크다는 말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금속성이 크려면 이제 잘 봐. 내가 아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새끼는 뭐야? 같은 족이지. 그래 안 그래? 같은 족이야. 그럼 같은 족일 때 밑으로 갈수록 크니까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이지. 금속성 커지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 이건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야.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이 새끼는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그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에 낚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같은 족, 같은 주기로 문제를 낼 텐데 그 같은 족과 같은 주기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 놓고 이 금속성의 대표주자. 금속성의 대표주자가 일족이지. 그치? 그래서 일족 중에 일족 중에 수소 제외지. 맞지? 그럼 이 새끼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알칼리 금속. 됐어? 그 다음에 17쪽! 이 새끼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17쪽 FCl, Br, I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요 놈의 새끼를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미친 거야! 17쪽인데! 할로젠 원소. 이씨. 할로젠 원소. 됐습니까? 이 씨발쪽 같은 놈이! 이게 비활성 기체. 이거 3단원 할 때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상에서도 이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3부터 고1 때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다 배운 거야. 배웠는데 이게 조각조각 이게 다 개념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자, 물질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번엔 물질의 종류를 나눠볼 건데 니네들이 다 아는 건데 이게 조합이 안 돼서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조합을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분류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뭐랑 분류하니?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순물질. 너 대답 못해 이 새끼. 순물질 나오면 뭐 나와야 돼? 혼합물. 자, 그럼 물어보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니? 다 배웠던 거야, 너네. 조각나서 그런 거지. 이거 물질의 특성이야. 됐니? 물질의 특성으로 구분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순물질을 다시 두 개로 구분하면 뭘로 구분하니? 저이씨 원소 물질하고 화합물하고 구분하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호돈소 물질, 아이씨 물이 왜 이렇게 호돈소 물질하고 화합물의 분류 기준은 뭐니? 미쳐버려, 그지? 원소 종류, 그지?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하는데 얘네는 뭘로 구분하는 거냐? 섞인 정도야. 그래서 화원에서는 얘네들이 안 나와요. 화투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도 어렵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돼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원소 종류, 물질의 특성, 섞인 정도 이런 말들이 나오지. 됐어요? 자, 그러면 원소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소랑 원자가 뭔지 정리하셔야 돼요. 원소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성분이야.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성분.
그럼 원자는 뭐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러니까 어떤 거에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 난단 말이야. 가장 작은 건 똑같아. 근데 하나는 입자고 하나는 성분이야. 무슨 얘기냐면 원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원자는 그냥 덩어리로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얘를 셀 수 없다고, 구분을 못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소라는 개념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새끼는 뭐다? 이 새끼는 셀 수 없다야. 됐어? 똑같은 말인데 얘는 셀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이 새끼를 이제 셀 수 있게 됐지. 지금은 양성자, 중성자도 쪼개서 쿼크까지 나오는 판에, 그치? 그럼 원자를 셀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원자라고 하는 거야. 됐냐? 예를 들어 만약에 H2O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의 원소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써라 라고 한다면 원소 종류는 알파벳 기호야. 맞지? 원소 기호니까 이건 두 종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맞냐? 그럼 원자는 얘네들의 개수야. 2개, 하나지. 그러니까 이건 3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와 원자를 분류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하나 분류해야 될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니네들이 알고 있는 화학결합이 뭐가 있어? 배웠잖아! 이온결합, 또 공유결합, 또 금속결합. 쉽게 갑시다. 쉽게.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단 말이야. 쉽게 가자고! 이 원소의 종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고. 자, 쉽게 갑시다. 결합했다는 거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고 양이온이 남자, 음이온이 여자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남자가 그냥 대가리 머리채 끄집어 있고 너 나랑 살아, 나랑 결혼해 이렇게 하면 하겠냐고. 당장 신고되면 성폭력 범죄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뭐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눈깔만한 다이어는 아니더라도 뭐 손톱만한 다이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온결합은 뭐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결합이야. 그럼 남자가 뭘 준다고? 반지라도 하나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금속이라는 새끼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이란 놈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고 받는 거야. 맞지? 얘가 주면 얘가 받아야 돼. 맞냐? 얘가 2개 주면 얘가 2개 받아야 된단 말이야. 2개 줬는데 1개밖에 못 받으면 결합할 수 있어 없어? 못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을 마음대로 시킬 수 없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좆되는 거야.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공유결합이라는 건 졸라 특이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 그러면 여자와 여자들이 만난단 말이야. 비금속이니까 서로 반지 주고받고 안 해도 돼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같이 쓰자 이거지. 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결합이 성립되는 거야. 됐냐? 그런데 남자 새끼들 금속끼리 만나봐. 이런 예병 어떻게 사냐 이걸. 금속 사는 거야. 금속이라는 새끼들은 금속 원자가 쭉 붙어있고 전자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금속 원자 핵에다가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특이한 결합이야. 그래서 금속, 즉 우리가 Cu, Mg 이러면 이거 마그네슘, 구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구리 막대기는 구리 원자핵이 쭉 붙어있는데 거기에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녀. 애비도 몰라. 이거 누구 건지도 몰라. 막 돌아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애들끼리 나중에 군대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빤스 같은 거다 이런 것들 보급품을 받아요. 6개씩 받거든. 그럼 나중 되면 내 빤스가 12개가 돼 있어. 저 새끼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나중 되면 저 있으면 또 3개가 돼 있어. 여기서 이 새끼 있고 저 새끼 있고. 그러니까 막 애비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금속결합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놈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놈,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즉 분자라고 하는 놈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럼 성질을 가지면서 셀 수 있어야 돼. 그럼 한 덩어리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세 마리 중에서 누굴 분자라고 불러? 그지? 이 새끼가 분자야. 그리고 나머지 새끼는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분자라고 못 불러. 됐습니까? 됐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모르겠고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얘는 N2, O2, 뭐 H2 또는 F2, Cl2, Br2, I2 있던 것들 또는 마그네슘, 구리, 철, 원소기호 다 하나로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호돈소 물질이야. 그리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놈 H2O, CO2, 뭐 NaCl, 그다음 CuSO4 요딴 것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런 새끼들이 원소기호가 2개 이상 돼 있잖아요. 됐죠? 이런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봐. N2O2H2 분자야 아니야? 아니 분자잖아. 비금속끼리 붙어있잖아. 분자라고. 분자 옆에다 쓸게. 분자야 얘. 분자. 그럼 F2CL2 Br2I2 분자야. 분자. 얘도 비금속끼리 붙었으니까. 그럼 MgCuFe는 분자가 아니라고. 금속결합은 결정이라 그랬잖아. 얘는 결정인 거야. 분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소이면서 분자냐 아니냐가 섞여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2개가 있기 때문이야.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원소의 종류고 분자와 분자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화학결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2개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맨날 틀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화합물, 분자, 원자에 써줬지. 그게 뭔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자, 다시 간다. 그럼 H2O는 분자야 아니야? 분자죠? 그럼 CO2는 분자야 아니야? 맞아요. NaCl은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온결합이니까 결정이야. 그럼 CuSO4는 얘도 결정이에요. 이온 결정. 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원소냐 화합물이 아니냐. 그래서 중학교 때도 호돈소라고 써주지만 화학원 올라가면 호자를 빼버려요. 그냥 원소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원소 물질은 얘도 되는 게 아닙니까? 얘가 물질이냐고. 원소 기호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건 원소 기호야. 원소 물질은 2개가 있어야지 성질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요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됐죠? 쓰세요.